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씨, 이한희 씨,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I a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50대 주부 강 씨의 사연입니다. 전교 1등을 하며 수대 소리를 듣는 고등학생 딸과 가족밖에 또 모르는 남편까지. 남부러울 게 없던 강 씨에게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생일 축하해 여보. 올해 선물은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2개나 준비했어. 짜잔! 뭐야 신상이라고? 나 바로 열어봐도 되지? 아니 이게 뭐야? 신상이라더니 또 마사지기랑 영양제? 이미 잔뜩 있잖아. 아니야. 이거는 진동은 더 센데 소음은 완전 작고 온열 기능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영양제는 이번에 영양성분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새로 나온 거래. 완벽한 남편에게 딱 하나 흠이 있다면 바로 지독한 건강 염려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온갖 영양제에 운동기구까지 건강용품으로 넘쳐났다고 해요. 게다가 여보, 나 내일부터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헬스 갔다가 출근하려고. 공복 운동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네. 운동 끝나고 먹게 달걀 2개만 삶아줘요. 아이, 새벽부터 운동이라니.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알겠지? 그런데 건강에 대한 남편의 집착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강 씨가 감기에라도 걸리는 날에는 혹여라도 자신에게 옮길까 봐 마스크에 장갑까지 끼고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해가며 몸을 사리기도 했대요. 여보, 이번 주에 여행 가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갑자기 왜? 회사에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오늘 서류 넘기다가 종이에 이 손을 좀 베었거든. 보이지? 이 상처. 이게 크기는 작아도 관리 잘못하면 감염될 수도 있잖아. 아무튼 안 되겠어. 이번 여행은 없던 일로 하자고. 알았지? 아니, 그냥 약 좀 바르고 밴드만 잘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당장 잡힌 여행까지 취소할 정도면 좀 과하네요. 아내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겠어요. 그동안 강 씨는 이런 남편의 행동을 여러 번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관리 잘해야 노후가 편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 옷이 왜 이렇게 꽉 끼지? 아, 단추도 잘 안 잠기네. 여보, 혹시 이 셔츠 건조기에 너무 돌려가지고 이게 줄어든 거 아니야? 이거 봐. 당신이 봐도 꽉 끼지, 이거. 응? 무슨 소리야? 옷이 왜 줄어들어? 어머, 당신 이 뱃살, 헉, 옆구리살 뭐야? 살이 언제 이렇게 쪘어? 군살 하나 없던 몸매는 온데간데 없이 어느새 체중이 10kg이나 불어났고 정상이었던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해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안 되겠어. 앞으로는 운동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고 영양제 종류도 좀 더 늘리고 외식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어. 이후 강 씨 역시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보양식은 기본. 몸에 좋다고 소문난 건 다 챙겨주며 관리를 도와줬다고 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고 고혈압에 면역력 저하로 골골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 약을 잘 챙겨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네. 근데 얼굴에 이건 뭐지? 언제 이렇게 수포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여보, 정신 좀 차려봐. 괜찮아? 여보, 나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 숨도 잘 못 쉬겠어. 아휴. 어느새 수포는 얼굴 한쪽을 뒤덮을 만큼 빠르게 번져나갔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강 씨의 남편은 급기야 의식까지 잃고 말았는데요. 급히 응급실을 찾은 결과 대상포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라 회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썼지만 생사의 고비에 놓이게 된 강 씨의 남편.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위기로 남편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중년 여성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과연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김세환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방금 만나신 그 실화극장 부부의 사연처럼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중년이 되면 젊었을 때 없었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혈관 질환을 진단받게 되고 살이 잘 안 빠지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대상포진은 물론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처럼 심각한 중증 질환에 걸리기도 하는데 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혈액 오염이라 부르는 문제 때문입니다. 혈액 오염이요? 말씀처럼 관리를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방의 기름때라고 하던데 혈액 오염이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은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통해 체내 각 조직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등 생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지는 변화가 생기는데 이걸 바로 혈액 오염이라고 일컫습니다. 끈적해지는 것도. 예. 근데 이게 폐혈증 같은 이게 병적인 감염이 아니라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흐름이 나빠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혼탁해진 상태가 이어지면 전신의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치 쓰레기장과도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네, 이럴 때 우리 몸 역시 예전보다 뭔가 묘하게 활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묘하게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네. 손발이 자주 저린다. 저린다. 저리진 않아. 네. 두 번째, 잠을 푹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렇지, 맞아요. 이거는. 네, 세 번째는요, 머리가 자주 아프고 둔한 느낌이 든다.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는. 잘 고민해 왜 보시고요.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쳐다만 봤는데. 자, 네 번째는요, 다행입니다. 응. 빈혈은 아닌데 종종 어지러울 때가 많다. 있어. 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쑤시고 결린 만성 통증이 있다. 이거는 오.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도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잠깐만, 두 개? 어지럽다. 두 개. 두 개? 저는 세 개거든요. 푹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네. 머리가 자주 아프고 둔한 느낌이 든다. 거기다가 쑤시고 결린 만성 통증이 있다. 이분 다섯 아니요, 개를. 저는 이제 은닉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은닉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진짜. 왜냐면 이제 에이. 빈혈은 아니지만은 예. 종종 가끔씩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어지럽다. 예, 그것도 애매해요. 아. 이제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비결이요? 네, 예, 있어요. 예. 예, 아무튼 하나 있어, 하나. 그거. 저는 이상하네.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빈혈 아닌데 좀 어지러운 거. 이거 네. 세 가지. 그러면은 저희 여자들이 이제 두세 개고 두세 개고. 이한희 씨만 하나. 오, 아주 상당하고 계신데. 아니 그러면 대체 이 중에 몇 개 정도 해당할 때 혈액 오염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2개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혈액이 혼탁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빠지시고요. 저 빠지세요. 빠지세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위로의 말씀을 3개월 드립니다. 됐어. 예, 예. 예, 가야 돼, 가야 돼. 우리는 진짜 가야 돼. 갑시다. 정기적으로 가야 돼. 아니 이현희 씨 내가 뭐? 먼저 가야 되는데 이상하네. 만약 혼탁해진 혈액을 제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네. 각종 독소 물질이 뿜어져 나오게 되고 돼,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퍼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연쇄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강 주제 네. 혈액 정화로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어라입니다. 아니 내 있으면 혈액이 다행인데. 오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연쇄 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병이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 이렇게 연쇄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각 기관과 세포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 내분비계, 그리고 면역계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하면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네, 연쇄적으로 질병이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 질환의 고리를 만드는 혈액 혼탁의 주범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아니, 앞서 그 실화극장 속 주인공 남편도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혈액이 오염되면서 연쇄 질환의 고리가 어떻게 보면 채워진 거네. 제 주변에는요, 이 고지혈증 때문에 약 먹고 있다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연쇄 질환을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야,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성분이 정상 수치보다 높을 때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콜레스테롤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네. 이 LDL 콜레스테롤은요, 혈관 안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서 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동맥경화증은 물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마저 높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지혈증으로 혼탁해진 혈액은 어떤 상태일까?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정상 혈액은 위쪽이 투명하지만 네. 지질 성분이 늘어나면서 혼탁해진 혈액은 혈액에 있던 지방이 분리되어서 마치 우유처럼 흰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야, 마치 기름이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니, 위에 이게 다 이게 기름인 거예요? 그런가 봐요. 콜레스테롤? 잘 흐르지도 못할 것 아, 같아요. 이렇게 나 혼탁할 줄 몰랐어요. 피 안에 이렇게 있다고? 어머나. 그러니까. 우와. 아니, 만약에 내 혈액도 저렇게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아니, 게 저게 어떻게 혈관 속을 흐르겠어?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율이 높아서 식단을 바꿔도 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콜레스테롤을 계속 만들어내고 유전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평소 날씬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관리를 잘한 사람도 생기기 쉬운 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네. 실제 연예계 대표 건강미남인 가수 비 역시 평소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네. 최근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백을 했죠. 네, 이 역시 가족력으로 혈관 질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어머나. 네. 비하면 조각 같은 복근. 네.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어머, 비도 피해가지 못하는 게 고지혈증이라니. 태양은 피해도 고지혈증은 못 피해. 피했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고지혈증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 실화극장 속 남편처럼 고혈압도 생기고 여기저기 줄줄이 아플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때 따라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와. 야, 그래. 고지혈증 있는 분 중에서 혈압약 드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진짜 네. 많아요. 예. 네,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욱 큰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하고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겠죠. 네. 이렇게 상승한 혈압은 다시 혈관을 손상을 시켜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침투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심내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두고 일명
한통 속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통 속이야. 네. 그래. 실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의 무려 70% 정도에서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통 속이라고 그러는구나. 70%면 안통속이지. 세상에. 이 고지혈증이 고혈압을 부르는 원흉이었다니 앞으로 진짜 관리를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약을 챙겨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평생 조절이 필요한 질환인데 문제는 병이 악화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네. 또 약만 잘 챙기면 괜찮은 병이라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은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혈액 수치를 조절해주고 심내 혈관 질환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요. 네, 때문에 약에만 의존한 채 생활 습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 콜레스테롤과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네. 또한 고지혈증 약에 따라 근육통이나 간 효소 수치 상승 같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고혈압 약은 두근거림, 두통, 그다음에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하게는 심장 기능 저하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 아니 그런데 실화극장 속 남편은 고지혈증, 고혈압도 모자라서 면역력까지 떨어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것도 혈액 오염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혼탁해진 혈액은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는데요. 이러한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요? 그렇게 이거- 아프다는. 이거 통증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아니, 않습니까? 누구는 그 출산의 고통이랑 거의 맞먹는 정도. 네. 나는 이제 아이를 낳는데 막 얼굴로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막 여기 등으로 막 애를 낳는다고 생각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위도 막 옮겨가면서 나타난다고 하고. 너무 아프대요. 너무 예. 아프대요. 아니, 이 대상포진이 정말 무서운 게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유독 5, 6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많이 걸리고 후유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맞아요.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대상포진의 약 60% 이상이 50에서 60대라고 보고가 있을 정도로 중장년층에게 아주 취약한 질병인데 이 또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나이. 대상포진은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대상포진, 말 그대로 띠 모양으로 생기는 포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군요. 띠 대자지, 띠 대자. 대상포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수포인데요. 네. 예, 또한 온몸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돼서 이것은 대상포진이 우리 몸의 신경을 따라서 퍼지기 때문인데요. 아. 네. 발진이 이제 나타나기 한 4에서 5일 전부터 피부에 통증이 있고 네. 붉은 반점 등이 띠 모양으로 물집으로 이렇게 변한다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집은 이게 3일 정도가 되면 곪기 시작해서요. 한 7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아물게 되는데 이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이 환절기에는요, 감기에 걸리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감기인 건지 아니면은 대상포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살을 앓는 등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지나치는 일이 많은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기 몸살과 달리 대상포진은 콧물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증세가 없고 가슴, 복부, 얼굴, 목, 어깨, 허리 특정 신체 전부네, 한쪽 전부. 부위에 통증이 발생이 이제 심한 경우 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 칼로 쿡쿡 찌르는 것 같아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게 아프면. 예. 좀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특히 실화 극장 속 남편은
얼굴에도 대상포진이 왔잖아요. 얼굴에, 그치? 이런 일이 좀 흔한가요? 얼굴에도. 네, 흔히 대상포진은 몸통이나 이 팔, 다리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얼굴이나 머리 등 신경절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굴과 머리는 일반적인 대상포진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곳보다 증상이 뒤늦게 발견되고 그만큼 치료 또한 늦어져서 합병증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대상포진이 안면부로 침범하면 네. 녹내장, 각막염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해서 심하면 아니. 실명에도 이르게 합니다. 또 귀 뒤쪽으로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이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간혹 이 안에 뇌신경까지 침범하게 되는데 그러면 뇌수막염과 같은 뇌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뇌졸중 발병 위험도 무려 4배까지 높아진다는 아니. 보고가 있습니다. 이야. 와, 이거 실명에 안면마비도 모자란 뇌졸중까지. 야,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증상이 있으면은 감기겠거니 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네.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평생 통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연쇄 질환을 일으키는데 바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요? 와, 이 실화극장 속 남편도 폐혈증으로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몸이 아파서 투병하시던 분들 중에 폐혈증 와서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치사율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선생님. 무섭지, 무서워. 네, 맞습니다. 폐혈증은 한자 그대로 피가 썩는 병입니다. 네. 부패. 상처나 종기로 세균이 들어가거나 화상을 입은 뒤에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여러 장기가 빠르게 나빠지는 질환인데요. 폐혈증의 사망률은 무려 최대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데요. 절반이네요. 네, 폐혈증이 진행이 되면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36도 이하의 오히려 저체온증, 네. 호흡수가 증가되고 분당 90회 이상의 빠른 맥박을 보이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태인 만큼 주요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사지 결손 등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와, 진짜 아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오염됐을 뿐인데 음. 고혈압의 면역력 저하, 심지어 뭐 대상포진과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혈관과 대사 환경을 좋게 만드는 생활 습관으로 깨끗한 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과자, 빵, 그다음에 단 음료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당이 많아지면 체중, 그다음에 중성지방, 혈압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네.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가공이 덜 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식 그 자체로요? 네. 네. 또 지방은 무조건 피하기보다 총량을 10%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식습관이 역시 중요하군요. 야,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네. 다들 하나씩 까서 먹고 왔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혈액을 자꾸 오염시키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죠. 네. 앞으로는 어. 진짜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네. 밥, 빵, 이런 고기 이런 걸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떡볶이 줄여. 라면 줄여. 네. 정말. 같이 줄이시다. 그래요. 과자 줄여. 네, 내가 아까 같이 드시고 우리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데, 진짜. 네, 말씀드린 것 외에 더불어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칭이요? 자,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몸통 돌리기입니다. 아, 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네. 있습니다. 앉아서. 네. 다 어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떻게 하면 편안한 자세에서 그냥 가볍게 깍지를 끼고 깍지를 끼고. 네, 손바닥이 이제 밖을 향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 최대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예. 네. 견갑골이 쭉 늘어날 정도로요. 쭉. 등을 늘린 채 이제 골반은 그대로 두고 네. 상체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아하. 네. 저쪽으로 갔어요. 안 맞아, 안 맞아. 네. 아하. 아하.
쭉 늘어나는 게 느껴져야 돼요. 네. 그리고 되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찌뿌둥했었는데 계속 네. 앉아가지고 야. 시원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뇌에도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네.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 같네. 근데 이제 이게 또 혈액도 깨끗해질 수 있다니까 이거 틈틈이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 했다고 세상에. 눈도 달라지네.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식습관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연쇄질환의 고리를 끊어줄 또 다른 혈액 정화 비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있나요? 네,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네. 바로 알부민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알부민. 잘 알죠. 아니 근데 이 알부민이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네, 알부민은요, 이 세포의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간에서 약 10에서 15g씩 생성되는 물질인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혈장의 50%를 차지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알부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섭취한다고 해도 신체 각 조직의 영양소가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알부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영양 성분을 운송하는 이 총알 배송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 성분과 다양한 호르몬, 원소, 심지어 약물까지도 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관리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야, 아깝네. 그러니까 영양소가 알아서 내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알부민이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네. 아 그러면은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 눈에,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뇌. 네. 이런 식으로 얘가 배송을 해준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알부민은 병원에서도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네. 응급실. 먼저 응급 환자가 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알부민 수치가 낮은지 확인을 해서 환자 상태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응급 상황일 때는 약물 자체를 빠르게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링거로 알부민을 가장 먼저 보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을 가면은 꼭 알부민 수치를 먼저 확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몸살 앓고 막 기력이 없을 때 알부민 수액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꼭 하셨는데 저보다 부모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옛날 분들이 알부민에 대해서 더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큰 수술 또는 긴급 수술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알부민 수치거든요. 네. 알부민을 제때 처방받지 못하면 이렇게 장기 이식이라든가 교통사고, 화상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쇼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어. 실제 연구에서도 수술 전 환자의 혈청 알부민 농도가 높을 때 사망률은 단 1% 미만에 불과했지만 알부민이 부족했을 때 사망률은 무려 2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이가 확 나네요. 엄청나네. 따라서 혈액 혼탁으로 연쇄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중장년층이라면 네. 누구나 알부민을 관리하고 보충하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이제 의사로서 오랫동안 이제 환자를 보고 느끼는 결론은 굉장히 의외로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결국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좋은 수면의 질. 오, 굉장히 중요하지. 잠. 이게.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지 않기. 그리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네. 세 번째는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은 피하고 가공이 적은 음식을 먹는 식습관. 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 이 4가지가 잘 지켜질 때 면역력과 혈관 건강, 만성질환 관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근데 우리가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 잠 그리고 마음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식습관, 그러니까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마음. 네. 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겠습니다. 내 혈액이 오염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게 연쇄 질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실명에 안면마비도 모자란 뇌졸중까지. 야,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어?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피곤할 때 먹으면 뇌가 반짝반짝 이렇게 뭔가 팡 눈도 떠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말똥말똥해지는 느낌? 혈액을 정화해서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는 이로운 건강법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가정의학과 김태균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혈액이 오염이 되면 고지혈증은 물론이거니와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의 폐혈증까지 와 이런 연쇄 질환이 생긴다니 심란한데 네. 알부민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전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 보양식을 챙겨 먹어도 알부민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니까 이 알부민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알부민을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알부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 네. 확실히 피곤할 때 먹으면 뭔가 이게 뇌가 반짝반짝 이렇게 뭔가 팡 눈도 떠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말똥말똥해지는 네. 느낌? 아니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알부민이 활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지금 챙겨 먹고 있는데 어르신분들은 알부민 수액을 또 많이 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옛부터 그렇죠. 계속. 예. 네. 예,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한 번씩 이제 수액 맞으러들 가시는데 이 수액의 원료는 대부분 포도당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알부민을 맞기도 합니다. 알부민은 이제 몸속의 영양 성분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이 수액을 맞고 나면 피로가 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뿐 아니라 알부민은 환자의 빠른 회복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처방되는 면역 증강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병원에서 알부민 수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뭐 환자의 간 상태뿐만 아니라 면역 상태를 파악하고 면역력의 회복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부민 수치가 감소할 때 고용량의 알부민을 투입을 해봤더니 질병의 유병률이 감소했고 알부민을 투여했을 시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입원 기간, 합병증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알부민이 영양 성분은 흡수하게 해주고 또 노폐물은 배출해주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네요. 네. 아, 그럼 그만큼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면역 기능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면역 기능이 저하됐을 때 알부민을 투입하면 면역 세포의 작용이 증진되고 평균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뿐 아니라 알부민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우리 몸이 원래 건강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늙은 뒤에 몸속 혈장 절반을 알부민이 포함된 멸균 용액으로 바꿨더니 네. 뇌와 간, 근육 등의 일부 세포가 재생되었습니다. 즉 알부민이 노화된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건강의 기본이 사실 면역력 관리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죠. 근데 기가 솔깃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쇄 질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혈액 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알부민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알부민은 혈관의 가장 안쪽인 혈관 내피 표면을 덮어서 염증 물질이 직접 닿는 것을 완충해 두고요. 또 혈관을 공격하는 혈관 독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알부민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과 같은 지방산을 운반을 해서 지방산이 체내에서 간, 또 근육, 지방 조직 등 필요한 부위로 이동하고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운반차 역할도 해줍니다. 네. 이 때문에 혈장 알부민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혈관 내 지방 분해를 막아서 결과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또 고중성지방 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알부민을 보충을 해주면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알부민 농도가 낮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8주 동안 알부민을 투여를 해봤더니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었고 또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나이 들면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높아져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기름때도 운반을 해준다니. 그럼 혈액이 깨끗해지겠네. 맑아지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연세 질환의 고리를 딱 끊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 무서운 폐혈증까지 이렇게 연세 질환이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 오염을 시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중증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알부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폐혈증이나 폐혈성 쇼크를 앓는 환자 중에 입원 후에 24시간 이내에 알부민을 투여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태어날 확률이 약 83% 증가했고요. 와. 또 폐혈증 못지않게 위중한 질환인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3개월간 알부민을 투여한 결과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뇌졸중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쓰러지고 나면은 이제 그 길로 못 일어나는 일도 많고 맞아요. 또 깨어나도 평생 반신마비 같은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중년들은 알부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역시 알부민도 부족해진다는 건데요. 나이가 그래요, 들수록, 예.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뭐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많이 야속하지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실제 혈청 알부민 수치는 6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한 현상은 간 건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데 네. 간이 건강하면 매일 일정한 양의 알부민이 생성이 되지만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간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도 저하돼서 알부민의 수치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어쩐지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더니 피로가 한 번 쌓이면 풀릴 생각이를 안 해요. 더뎌져요. 그리고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 막 기운도 없고 막 이게 그 알부민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부민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알부민 부족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체크리스트. 이렇게 꼽는 예. 거죠, 꼽는 예. 거죠. 네, 자, 손 올리시고.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피로감이 평소보다 심하거나 쉽게 무기력해진다. 요즘은 괜찮아요. 두 번째,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 세 번째, 손발이 잘 붓는다. 네 번째,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손톱이 쉽게 부러진다. 다섯 번째, 살이 흐물흐물하고 허벅지가 가늘어졌다. 네. 흐물흐물하다고요? 여섯 번째,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를 않는다. 요건 맞아. 자, 이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요? 조금 해당돼도 접었어요, 그냥. 조금 해당돼도. 네. 저도 조금 해당돼도 접었어요. 그래서 3개. 저도 3개. 이거 웬일입니까? 저는 이제 한 개입니다. 이제 저기 제가 예상하는 것만도 4개인데. 저는 흐물흐물해. 좀 비참하긴 하지만 흐물흐물 말고 살이. 이제 흐물흐물 말고 요거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흐물흐물. 그래도 이제 양심적으로 하신 거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저는 소화 그 더부룩한 거랑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그래요. 상처가 낫지 않아요. 그거. 살성이 안 좋은 거네. 옛날엔 이러진 살성이 안 않았는데 좋아져. 네. 요즘엔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니, 좀 많이 의심스럽지만 제일 고령자께서 의심. 하나시고. 그러게요. 저희가 예. 3개인데. 세 개. 이제 비법이 있긴 있어요. 네, 네. 좀, 비법이요? 비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개 정도 해당을 하면 알부민 부족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네. 2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알부민 부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체내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네.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 피로와 소화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알부민 생성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은 체내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알부민이 나이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막 걱정이 됩니다. 간 기능에도 특별히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알부민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실제 알부민은 체내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간의 해독 기능에 도움을 주고 네. 간세포 재생 등의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간 손상을 유발한 쥐에게 알부민 융합 단백질을 투여한 결과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 섬유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 아니 제가 사실 술을 안 마시는데도 그쵸.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간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 알부민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라 꼭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꾸준히 네. 드세요. 간이 건강해야 피로 회복도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몸이 이제 잘 붓는 사람들한테도 알부민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 알부민은 혈액과 체액, 수분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잘 흐르고 또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압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이런 부종은 단순히 얼굴과 팔, 다리만 붓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뇌나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알부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체내 수분 균형이 유지되면서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뇌경색을 유발한 쥐에게 혈전 용해수를 실시한 후에 고농도의 알부민 치료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 대비 뇌 부종이 81%나 감소했고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혈증 환자에게 알부민을 처방을 했더니 폐의 부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알부민은 특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중장년층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건강에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심각하게는 이제 치매 발생 위험도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장년층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소변으로 알부민이 배출되는 알부민 요증이 있는 장년층은 치매 위험이 최대 37%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알부민요. 이 알부민 요증은 알부민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 증상인데 네. 아. 신장 질환의 지표로 보통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알부민뇨가 나온다면 체내 알부민 부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뇌 기능의 저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부민은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수 영양소와 호르몬을 뇌로 보내고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알부민 부족을 예방 관리해서 알부민 수치를 잘 유지하면 뇌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알부민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질환이 치매거든요. 맞아요. 네, 예. 안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럼요. 치매만큼은. 근데 이게 뇌 기능에도 알부민이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알부민을 지금부터 꼬박꼬박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노화의 직격탄을 맞는 중장년층은 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전신 노화를 유발하는 유해가스인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뼈의 형성과 파괴 과정에서 불균형을 초래하여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이럴 때에도 알부민을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뼈에도요? 네. 오. 알부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알부민 농도가 낮은 그룹은 정상인 그룹에 비해서 대퇴경부는 3.3배, 고관절은 2.9배, 허리는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알부민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60대 중반인데도 아직 아픈 것 뭐 이렇게 딱히 없이 네.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알부민을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이 알부민은 일반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와 효능 효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 시에 주의하시고 특이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생생한 건강 정보로 연쇄 질환을 타파하고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am 닥터. 봄이 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마음 많이 있죠. 제 마치 주변에도.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잖아요. 환절기에는 혈관과 면역 시스템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떡해. 저게 피부입니까? 이 시기에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오. 즐거운 밤 Oasis Play the next channel